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유로 2024 8강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독일 대 스페인의 8강전 경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에서는 스페인이 9위, 독일은 16위까지 추락하면서 스페인이 우위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라인업을 보면 도저히 16위 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네임밸류가 매우 높고 거기다 개최국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양팀 감독들도 이 경기는 딱 50대 50이라면서 승리를 장담하지도 못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이번 대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들입니다. 독일은 개막전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5대1로 대파를 시켰고 복병 헝가리에게도 2골을 넣고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두 경기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1대1로 비기면서 스위스를 잉글랜드와 8강전에서 맞붙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16강전에서는 덴마크를 만나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경기력에 물음표가 생겼었습니다. 특히 16강전에서는 덴마크의 선제골 옵사이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덴마크가 운이 좋지 않았는데 독일은 오히려 몇 분 후에 핸드볼이란 행운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앞서 나가게 되고 덴마크를 넘는데도 매우 힘겨웠습니다. 스페인은 개막전에서 의외로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대승을 거두어버렸고 이 경기로 16세 소년 야말이 메시를 이을 후계자를 점찍히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서는 조지아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네임밸류로 보면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약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베스트 라인업도 딱 정해진 듯 예상했던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독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선발 라인업에서 독일의 자랑 비르츠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사네를 선발 출전시키고 미드필더에도 안드리가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었는데 잔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냥 나겔스만 감독의 지략이라고 봐야겠죠. 경기는 매우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경기 초반 10분도 안 돼서 스페인 선수 페드리가 쓰러지고 교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독일 선수들의 과격한 태클로 비롯된 교체 아웃이었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토니 크로스의 수비에서 2번이나 과한 파울이 있었는데 옐로우 카드가 나오지 않은 걸 지적하듯 리플레이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교체로 투입된 다니 올모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죠. 전반전 경기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가까이는 독일의 슈팅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페인에게 슈팅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양팀이 맘먹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한 것은 아니라서 전반전이 0대0이었지만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독일은 전반에 수비수 2명이 일찌감치 경고 2장을 받으면서 불안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경고는 3장. 이 경고를 준 주심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앤서니 테일러였습니다. 이 양반 이 경기에서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마지막에 나와요. 후반 6분 만에 이 경기 주인공이라고 했던 다니 올모가 먼저 선제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스페인의 신성 야말이 오른쪽에서 다니 올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빈 공간 횡패스를 찔러줬고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킥으로 논란이 전혀 없을 깔끔한 골이었습니다. 독일이 선제 실점을 당한 순간입니다. 독일은 후반전 시작할 때 교체를 2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본래 베스트 11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4강을 위한 체력 안배였을지도 모르죠. 독일은 후반전에 베스트 11이 되어서 그런지 위기라서 그런지 골 찬스가 여러 번 나오게 되었고 89분에 기어코 승부를 원점으로 만드는 비르츠의 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키미가 간절한 헤딩 패스를 비르츠가 감각적으로 다이렉트 슈팅을 한 것이 골이 되었습니다. 1700억 선수 인정. 독일은 동점골뿐만 아니라 흐름상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억지는 아니었고 독일도 충분히 스페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연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장 전반에 마지막에 비르츠가 영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골대를 살짝 비껴가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연장 후반에 이 경기에 논란이 제대로 터지게 됩니다. 무시알라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 박스 안에서 스페인 수비 맞고 굴절이 된 순간 독일 선수 5명이 일제히 손을 들었고 스페인 범인 선수는 그 순간을 인정한 듯 가만히 멈춰버렸습니다.
본인도 직감한 거죠. 독일 선수들이 무슨 오바인가 싶었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쿠쿠렐라가 팔이 몸에 떨어진 상태에서 완벽하게 볼에 맞으면서 슈팅을 막아버렸습니다. VR까지 있기 때문에 독일의 4강이 눈앞에 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앤서니 주심은 그냥 진행해버립니다. 앤서니 주심은 프리미어리그 저번 시즌에도 사고를 몇 번을 쳐서 결국에 2부 리그로 보내버리기도 했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싶은가 봅니다. 독일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경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중계진들도 느린 화면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을 했거든요. 경기는 승부차기로 흘러갈 듯 보였습니다. 1분 남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올모 크로스 한 방에 리디거가 판단 미스를 하면서 메리노를 놓쳤고 극장 헤딩골이 터져버리면서 독일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볼이 더욱 미치게 아쉽겠죠. 독일 축구 전설 발락은 이보다 명백한 핸드볼은 없다고 했고, 나겔스만 감독은 패배 후에 의도적인 건 아닐지라도 명백하게 손으로 박았다고 했습니다. 개최국 독일은 이번 대회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했는데 8강 죽음의 경기를 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승전 같은 대결이 있었죠. 프랑스와 포르투갈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더 황당합니다. 프랑스가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필드골 하나 없이 4강에 진출해버리는 기염을 토해버렸습니다. 첫 경기 자책골로 1대0 승리, 두 번째 경기 무득점의 무승부, 세 번째 경기 페널티킥 승리, 16강전 자책골 승리, 그리고 8강전 무득점 무승부, 승부차기에서 이겨내면서 FIFA 랭킹 2위의 위용으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호날두의 마지막 유로 대회이기도 했는데 아니 43살에도 출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16강전에서 탈락했어도 됐는데 본인이 페널티킥 골을 못 넣으면서 패배했다면 아마 국대 은퇴도 즉각 가능했을 텐데 8강에 오르면서 팀의 5개티인 것을 다시 한번 감추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기대 득점값이 프랑스보다 더 높았습니다. 1.71 대 1.1이었거든요. 전체 슈팅과 유효 슈팅이 프랑스가 더 많았는데도 골이다 싶었던 순간은 포르투갈에게 있었습니다. 이 8강전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비싼 경기였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호화로웠죠. 하지만 경기는 단 한 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가 마스크를 쓰면서 힘을 잃었다 보니까 감각이 매우 떨어졌는데 계속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연장 전반까지만 뛰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39살 호날두, 41살 페페는 계속 경기를 뛰었습니다. 페페는 이러다가 미우라 되겠어요. 연장 전반 시작하자마자 호날두에게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박스 안 5m에서 자신에게 온 패스를 너무 강하게 찬 나머지 높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한국전 재현한 듯한 킥력이었습니다. 분명 전성기 때는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체력적으로 벅찰 거고 확실히 스피드도 떨어져서인지 플레이 자체가 많이 투박해졌습니다. 이 비싼 경기를 양 팀은 그냥 승부차기에서 끝내겠다고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바로 이 용병술에서 패배였다고 봅니다. 킥력이 매우 좋은 비티냐를 경기 끝나기 전에 교체했고 레앙을 빼고 주앙 펠릭스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승부차기에서 호날두와 덴벨레가 첫 번째 키커였고 모두 성공하고 두 번째 키커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감독은 몸이나 다 풀렸을까 싶은 펠릭스를 세 번째 키커로 나서게 했는데 표정부터가 느낌 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골대에 맞추고 비운의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으로써 4강전은 프랑스, 스페인이라는 빅매치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내일이면 잉글랜드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웃음이 나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